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따른 사명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등교육 기회를 널리 부여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온 방송대가 이제는 수준 높은 사회 재교육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직무 관련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방송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방송대 개교 50주년 동문 에세이. 오늘은 중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정보통계학과를 졸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동훈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0년대 초 서울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교수로 재직한 지 20년째다. 소장 연구자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대단치 않으나마 성취감으로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의 중견 연구자가 되어 있는 나를 본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연구를 끌고 온 데는 방송대 덕이 크다. 방송대에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 글로 일부나마 갚을 수 있겠다 싶어 기쁘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임상의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니다. 나처럼 연구에 뜻을 둔 사람은 더 깊이 공부하여 의학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 나아가 박사과정을 밟는데 향후 독립된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닦는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들어 의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20년을 넘기면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곶감 빼먹듯 소모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관련 분야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나의 학생 시절에는 없던 생소한 분야와 새로운 기술이 앞다투어 생겨난 까닭이다. 내 전공 분야인 의생명과학과 정보통계학이 학제간 연구에 따라 상호결합한 분야도 새롭게 출현했는데 이는 내 전공 분야의 흐름을 바닥부터 흔들어 놓을 게 분명해 보였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런 필요를 충족시킬 때는 없었다. 의학자에게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분야만 다를 뿐 40대에 접어든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처하는 상황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 고등교육은 대개 20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 다니는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 대학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번 취직하면 약간의 보수 교육만으로도 정년까지 무난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절은 지난 지 이미 오래임을 느낀다. 학생 시절의 최첨단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했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사회는 급변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특히 40대 이후에 엄습한 불안감은 자기 존재마저 위태롭게 한다. 나 역시 40대에 접어들자 불안감에 직면했다. 직장에서는 여러 단기 보수 교육 과정을 제공했지만 그런 임시 처방으로는 40대의 위기를 넘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최근 새로 추가된 분야나 기술은 대부분 해당 커리큘럼을 4년제 교육과정으로도 다 습득하기 벅찰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좀 더 난해한 분야의 커리큘럼은 학부만으로는 부족하여 대학원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정도의 신지식을 몇 달, 심지어 몇 주간의 단기 재교육으로 체득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재교육에서의 걸림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강의 방식이다. 대부분의 학부, 대학원 교육이 일과 시간 중에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학습 의지가 아무리 강한들 그런 방식의 교육은 그림의 떡이다. 40대는 이처럼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포위되어 재교육이 필요한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 인생에서 가장 바쁠 때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 처한 연구자에게 제한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부, 대학원 과정은 졸업은커녕 수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궁리하는 중에 운명처럼 방송대를 만났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대학로에 있어서 날마다 방송대 본부 건물을 건너다 보며 출퇴근을 한다. 어느 날은 대학 건물 벽에 나붙은 학생 모집 공고 현수막에 눈길이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 본부를 찾아가 입학 안내서를 봤는데 내가 원하던 학과가 거기에 있었다. 정보통계학과.
그때껏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통계학이었다. 단기 교육만으로는 늘 모자라서 돌아서면 또 제자리인 그 통계. 나는 41살의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방송대 정보통계학과 2007학번으로 입학했다. 방송대 입학 당시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학사 관리가 엄정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가 여간 어렵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나는 어찌 되겠지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내 혀를 내둘렀다. 한 학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출석 수업과 기말 시험 날짜는 왜 그리도 빨리 닥치는지. 커리큘럼은 통계학의 기초부터 매우 잘 짜여 있어서 이 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기초는 확실히 다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었지만 문제는 공부의 양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직장 또는 집안일로 출석 수업을 자주 빼먹은 것이다. 거기다가 피로와 게으름이 더해져 필요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미등록 제적을 당하고 말았다. 연구자로서 내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 거사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수년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내 상황은 점점 악화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결핍한 나의 연구 작업은 전체가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겨울 어느 날 출근길 방송대 대학원생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학부과정도 제대로 못 따라가 제적당한 주제의 대학원이라니 잠시 자괴감도 들었지만 내게 꼭 필요한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학부의 정보통계학과에 바이오가 덧붙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방송대에서 바이오 정보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분야야말로 내가 도달해야 하는 종착점이었다. 마치 나를 위해 개설된 학과처럼 여겨져 신입생 모집에 지원했다. 다행히 합격하여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석사과정 1기생 2012학번이 되었다. 대학원의 바이오 정보통계학과는 학부의 정보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전공 분야로 담당 교수님들의 열정 덕분인지 커리큘럼이 처음 설치된 과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짜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통계학 학부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탓에 이해가 어려워 드물잖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어차피 해야 할 기초 공부라면 학부 과정을 이참에 함께 마무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학부 과정 복학이 받아들여져 대학원과 동시에 수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도 해내기가 벅찬 마당에 학부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 여기고 그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의지를 다졌다. 동기가 구체화하고 전보다 더욱 절실해서인지 공부에 재미가 붙고 요령이 생겨 전보다 덜 힘들었다. 그 덕분에 2015년 8월에는 정보통계학과 학사와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석사를 함께 받고 공부를 무사히 마쳤다. 이때 내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미토콘드리아 DNAD 루프 유전정보 서열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 분석에 의한 동아시아 소의 계통 연구는 지금껏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업적 중의 하나다. 지도를 맡아준 김성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방송대 학부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내 삶에 생긴 변화는 기대 이상이었다. 직무상 절실하게 필요한 공부라서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방송대 공부는 내가 위기의 40대를 무사히 건너는 징검돌이 되어 주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 단기 교육으로는 메울 수 없는 직무 수행 능력의 격차를 방송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거의 완벽하게 메워준 것이다. 물론 이 재교육으로 내가 전공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절감하던 기술적 난관을 거의 해소하면서 연구자로서 풀이 꺾이던 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분명하다. 방송대 교육을 계기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2014년 이후 내리막으로 꺾이던 그래프가 2015년 방송대 학사, 석사를 동시에 마치고 경쟁력을 회복한 2016년 이후로 다시 오르막을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의 회복은 연구실에서 생산하는 연구 결과가 최신 경향을 잘 따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송대에서 공부한 통계학과 바이오 정보학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이다. 방송대가 내 연구 인생의 변곡점을 그려준 셈이다.
나의 40대 직업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방송대 입학은 내게 행운을 안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 방송대에 잘 짜인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졸업해서 보니 나처럼 중년의 나이에 꼭 필요한 직무상의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한다는 점에서 방송대의 사회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마도 방송대는 대학 교육을 희망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미뤄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로 출범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는 단순히 졸업생 숫자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렵다.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방송대 학우들끼리 면대할 기회가 크게 줄었지만 그전에는 출석 수업을 하거나 기말 시험을 보기 위해 지역대학에 가보면 젊은이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시험 시작 전에 한 글자라도 더 보기 위해 애썼다. 나는 그런 모습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극을 받곤 했다. 방송대의 기말고사 시험장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이 묵묵히 시험을 준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지난 세기를 뜨겁게 달군 우리의 교육열이 앞으로도 쉽게 식지 않는 성장 엔진으로 기능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중심에 방송대가 우뚝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송대에 부여된 이런 전통적 역할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따른 사명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등교육 기회를 널리 부여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온 방송대가 이제는 수준 높은 사회 재교육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오늘날 직업 환경을 돌아보면 나와 같은 이유로 직무 관련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히 방송대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인생 이모작을 넘어 세모작까지 가는 마당에 방송대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중년으로 접어들어 경쟁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교육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노년 행복도 어떻게 직업 인생을 단절없이 이어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송대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목표와 대상을 굳이 순수 학부 교육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사회적 재교육 문제에 더 집중할 때다. 그러므로 더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평생학습인 에세이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평생공부로 읽어낸 행복, 배움으로 다잡은 인생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구입하면 더 깊이 있는 50인 스토리 감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 제작을 허락해 주신 출판문화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